자유한국당 오세훈, 김진태, 황교안 세 사람이 합동 연설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세 사람 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김진태는 보니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주 자기가 색깔이 분명하다, 이게 자기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싸울 줄 안다, 전투를 하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힘이 없는 황교안하고 오세훈하고 차별적인 부분이 바로 그거다, 이것을 이제 계속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단점은 이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알맹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싸울 줄 안다, 거기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정치에 대한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하는 시간을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자기의 이익을 얻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를 왜 그런 식으로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지금 현재를 있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쨌든 황교안이나 오세훈에 비해서는 훨씬 더 퀄리티는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굉장히 태극기 부대의 어떤 힘을 많이 얻어가지고 인기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 김진태가 뭐 희망이다, 우리의 희망 김진태 이러면서 이제 아주 어떤 그런 세력을 확실하게 좀 끌어모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능력이 너무 없는 것이 이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다. 인기는 좋으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오세훈이 이제 아무래도 황교안보다 좀 뒤지겠죠. 그런데 황교안보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장점으로 보이는 것은 일단 그래도 생각을 좀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을 하면서 나름 그러니까 선거에는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이 사람이 옷을 벗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후회를 했을 거예요. 자기가 서울시장을 걸고 무료 급식을 반대했던 그런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자유한국당이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얘기가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 이 두 사람보다는 훨씬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나아 보이긴 하던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력은 제일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너무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어 왔고, 또 이제 이 두 사람을 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친박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는 뭐 적폐다, 네가 박쥐다, 오세훈 박쥐다 이러면서 막 욕지거리 하는 사람이 많던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합리적으로 보였었어요. 세 사람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황교안은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말주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총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도 얘기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어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하는 말 정도, 평균 정도 되는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한 사람으로서 진짜 나라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데려다 놓으면은 자유한국당을 이용해 먹는 그러니까 대기업의 이제 3대, 4대 세습을 위해서 완전히 그냥 정치꾼들 가지고 놀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너무너무 입안에 사탕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제일 자유한국당에서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였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을 미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제일 큰 힘을 실어주려고 하겠죠. 어쨌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쓰임새가 약한 사람이다. 예, 그리고 우리 주권자 국민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일할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진짜 나라 팔아먹는 그쪽에
딱 이미지가 맞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얘기하는 걸 쭉 들어봤을 때. 그런데 황교안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은 돈잔치를 누군가가 대신 해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말주변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이 되나요? 어쨌든 말과 진짜 실제의 그 행동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진짜 그 자체가 정말로 위험한 사람인 거죠. 우리나라에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저는 황교안에 대해서 오늘 이런 토론을 보면서 아주 더욱더 극혐으로 가게 됐어요. 이런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진 소유자는 제가 정말 아주 경멸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오세훈이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의 토론하는 걸 보면서 한 가지 참 특이한 게 뭐였냐면은 굉장히 지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그 이제 후보를 뽑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어떤 능력을 보이면은 대권에도 도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비해서는 너무나 이제 실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겨가지고 진짜 나중에 어디 싸워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쟁취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있는 대상과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지루하게 세 명이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보는 사람이 정말로 참고 보기 힘들 정도로 지루하게 이게 이어져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좀 놀라웠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싸울 때는 완전히 박진감이 넘쳐가지고 완전 전 축구도 뭐 잘 안 보는데 어쨌든 왜 남녀가 아니고 한일전 하면 굉장히 익사이딩 하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엄청난 막 긴장 속에서 보게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한쪽이 그러니까 정책을 실현해야 되겠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소신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끝까지 그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 긴장감, 세상에 그런 긴장감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런 1인 미디어를 하게 된 건데 이 자유한국당 이 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세상에 자유한국당은 정말로 이게 희망이 있을까요? 옛날에 바른미래당보다도 더 지겨웠던 것 같아요, 오늘이. 그런데도 이제 막무가내로 떼쓰는 거 하나는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대한애국당 한국당이 대한애국당하고 이렇게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굴러가는 모양새인데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은 너무나 힘이 없고 위태로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가 이제 5.18 처리하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5.18 저 문제는 지금 현재 한 도시, 그러니까 광주라는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일이 완전히 무슨 역사 속에 묻혀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 조상도 아니고 지금 현재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눈으로 확인했고 그것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면서 싸우고 법정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현재의 역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전두환도 자기가 개입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입장 곤란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터뜨린 일인데. 왜냐하면은, 북한군이 그래, 600명이 무장을 해갖고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그 당시에, 군수, 통수권자가 누군가요? 그러니까, 전두환은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감옥 가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미신을 생각했으라도, 오히려 지금 현재, 그 태극기 모욕 부대에서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 자기도 곤란한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를 영웅이라고 띄워주는 거 달콤한 말은 좋으나 부끄럽잖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북한에서 무장을 해갖고 왔는데 자기도 잘 모른다.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 없이 세 사람 중에 꼭 한 명을 뽑아야 한다면 저는
오세훈을 뽑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보다는 좀 더 좋은 야당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바이.